뉴스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대담한 대담에는 이물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님이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며칠 전에 이제 교수님을 섭외했는데 마침 이 소식을 누군가 들었는지 오늘 아침에도 속보가 또 많이 터지더군요. 뭐 푸틴도 등장하고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또 북한 관련해서 발언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좀 두루두루 여쭤볼 텐데, 사실 오늘 주제는 김주애였습니다. 김주애. 네, 그 뉴욕타임즈가 지난 8일 온라인판에 김주애에 대해서 아주 심층 분석을 했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김정은 그 뒤를 이어받을 후계자가 아닌가, 약간 그런 논조였던 것 같은데요. 일단 여쭤볼게요. 김주애가 후계자가 되는 거 맞습니까? 저는 50대 50이라고 봅니다. 여전히?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김주애를 예우하는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을 종합하면 네. 이게 후계자 수업이 시작되었구나 하고 판단할 만한 그런 근거들이 많은 걸 분명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후계자에 이제 등극하기까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 관리되고 또 이제 그 김주애를 정말 그 북한을 이끄는 실질적인 지도자로 만들기 위한 조건과 환경이 만들어지느냐 그걸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여전히 뭔가 퀘스천 마크가 있다. 많다. 그러시군요. 예, 그러니까 네. 후계자로 볼 만한 근거도 많고 아직은 후계자로 보지 않을 근거도 많다. 네. 이렇게 우선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주애가 지금 12살로 추정되죠. 교수님 12살인가요? 11살? 그렇죠. 2013년생이니까. 13년생이니까 12살. 예. 아직 어린데 최근에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빠보다 더 커 보이던데요. 그렇죠. 네. 구두를 조금 신긴 했지만. 그 이제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북한은 고도로 연출된 국가입니다. 네네네. 통제된 국가고 동원하는 국가고 그래서 비록 김주애 나이가 12살밖에 안 되지만 네. 정말 후계자로 키울 마음을 가지면 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새로운 인간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난 2023년 때 뭐 한 150cm의 키였는데 불과 2년 만에 이제 170 정도의 키로 보인다. 벌써 170인가요? 그러니까 2년 사이에 20cm가 커진 거죠. 근데 이거는 북한에서는 가능한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반대로 뭐 이제 너무 살이 많이 쪘다. 그러면 또 살을 또 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만큼 이제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그렇게 관리되고 있고 그 대중에게 어떻게 비치는지 또 지도자의 특권과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네. 어떤 연출을 하느냐. 네. 뭐 여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런 체형이나 뭐 키라든지 네. 이런 건 다 바뀔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도 이제 언론에 공개된 바가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12살, 13살 때 모습은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왜소한 그렇죠. 모습이었잖아요. 네. 체형이었잖아요. 네. 그게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김일성 주석을 좀 비슷하게 흉내내기 위해서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담하고 네. 또 뭐 체구를 키움으로 인해서 네. 좀 이렇게 배포가 있는 그런 네. 지도자상으로 지금 바뀌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김일성을 연상시키고 이게 백두혈통이라는 걸 부각하기 위해서 외모 이렇게 찌운 거 아니냐, 약간 이런 그렇죠. 의혹이 있었죠. 일단은 이제 모델은 김일성 주석으로 봐야 네,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슷한 모습들이 많죠. 머리 머리 그 모양이라든지 뭐 옷 모양이라든지 뭐 모든 것이 이제 김일성 주석을 연상케 하는 맞아요. 그런 어떤 그 외모로 지금 변신을 시켰죠. 그래서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주애 아직 50대 50이라고 하셨는데 하긴 12살이니까 지금 뭐 많은 변수들이 남아 있죠. 그리고 또 김정은이 언제까지 권력을 꽉 잡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큰 변수고요. 요즘 건강 문제도 있던데 그건 조금 뒤에 여쭤보고요. 뉴욕타임즈에서 거의
김주의 사진을 엄청나게 띄워놓고 변천사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이게 변천사구나. 그래봤자 한 2, 3년 상관입니다. 처음으로 등장한 건 저도 기억이 나요. 2022년 11월 그때 ICBM 실험 발사하는 장면 그 현장이었는데 저는 딱 보자마자 즉자적으로 드는 생각이 아무리 북한이라고 해도 어떻게 이 어린 딸내미를 ICBM 앞에 이렇게 서게 하는 걸까? 좀 심하다. 혹은 역시 북한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떠셨어요? 아마 가장 이제 북한 연구를 하시니까 그 장면이 떠오르실 텐데 2022년 11월 어떠셨습니까? 이제 다들 놀랐죠. 사실 너무 놀랐어요. 예상하지 못한 등장이었고요. 맞아요. 뭐 그걸 예상했다 그러면 그거는 뭐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즘 북한을 분석할 때 관성적으로 분석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워낙 이전에 관성이나 관례에서 벗어난 그런 리더십 뭐 그런 또 현상들이 워낙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네. 근데 이제 그 ICBM이라는 게 화성 17형이죠. 네네. 정확하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또 크기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 굉장히 큰 그 ICBM 그 밑에 이제 아래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김주애가 등장을 했죠. 네. 근데 사실 이제 이것도 해석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김정은 정권의 정체성은 핵심 정체성은 핵무력입니다. 핵무력. 핵무력. 예.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는 곧 핵무력 국가고 네. 핵 보유 국가고 이런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 왔거든요. 그 이제 이미지에서 이제 김주애가 등장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모순되는 모습이잖아요. 아직 굉장히 뭐 천진난만하게 그 어리광 부릴 그런 나이에 그 당시는 9살이었어요. 9살이니까 네. 이 거대한 우리는 괴물이라 그랬거든요. 네네. ICBM 이걸 보고 화성 17형, 18형을 보고 괴물이라 그러잖아요. 사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예, 사이즈가. 이건 괴물이거든요. 네. 괴물인데 괴물 앞에 9살 그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를.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나서 해석을 해보니까 결국은 핵무력의 이제 아이콘을 김주애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다. 네. 그러면 이게 왜 어린 아이를 여자아이를 핵무력의 아이콘을 만드느냐? 이게 이제 후계자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결국 지금 북한은 핵무력 국가로 이전과 다른 그런 군사 강대국이 되고 있는데 네. 이 군사 강대국의 어떤 미래 세대를 고려할 때 이 핵무기는 결국 미래 세대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 핵심 무기잖아요. 네. 그죠? 그 미래 세대의 아이콘이 김주애고 그 미래 세대의 이제 또 상징이 결국 핵무력 국가고 네. 거기에 이제 중심 인물이 김주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상호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 세대의 안전을 담보하는 아이콘이 핵무력인데 그 핵무력을 또 상징하는 핵심 인물이 김주애로 이렇게 환치시키면서 네네. 이제 대내외의 어떤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는 모습 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서 김주애 나이가 원래 이제 12살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은 요게 이제 요걸 이해하고 좀 더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결국은 이제 북한에서 성인 나이는 만 17세예요. 만 17세입니까? 예, 만 17세고 네. 만 17세가 되어야 공식적으로 이제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 이하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공식적으로는. 네. 그리고 군 복무가 시작되는 나이도 만 17세예요. 그리고 이제 만 18세부터 각종 피선거권을 부여받거든요. 네. 물론 이제 아버지 김정은 위원장이나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공식 등장했던 나이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데 지금 12살이면 최소한 성인이 되기까지 한 5살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김정은 위원장은 딸을 압축 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압축 성장. 아. 그 표현도 맞네요. 그죠? 네. 그래서 왜 압축 성장 시킬 필요가 있느냐? 물론 후계자하고 후계 구도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지만 네. 핵무력하고 연관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핵을 빨리 만들었어요 지금. 네네. 잘 아시지만 2017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렇죠. 네. 이게 갖고 부족한 거예요. 그게 이제 북미 관계 협상도 잘 안 되고 또 남북 관계도 이제 어그러지고 이러면서
핵무력 고도화에 더 집중하게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2022년에 화성 17형이라는 이전과 또 다른 강력한 핵무기를 만드는 거죠. 네. 네. 이제 그러면서 김주애를 이제 대노시키면서 주로 그런 핵 미사일 그 시험 발사 현장, 네. 또 새로운 무기 개발 뭐 그러고 또 네. 또 군수 공장 뭐 이런 데 지금 계속 지금 그것도 군수 공장도 핵무기 관련된 군수 공장을 네. 집중 또 시찰하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김주애의 나이와 김주애를 빨리 등장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보면서 이제 북한을 네. 관찰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그렇죠. 거죠. 이미 북한은 제가 연도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북한은 자기네들 헌법에 우리는 핵 무력 국가라고 아예 박아놨잖아요. 새겨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헌법이라는 게 물론 이제 당 규약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거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핵 국가야. 그러니까 저기 개입하지 마. 미국을 향해서 뭐 한국을 향해서 하는 얘기겠죠. 그런데다가 그것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거대한 ICBM 앞에 어린 딸을 이제 세워놓고 그때부터 이제 일종의 상징 조작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축 성장이기도 하셨고 그런데 이제 보면은 북한이라는 게 말씀 그대로 상징 조작하는 국가고 또 극장 국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 동선 하나 아버지와의 거리 그리고 그렇다면 이설준 어디 갔지? 그리고 도대체 어떤 대화를 나누는 거지? 그리고 고위급 한 60대 70대 나이 굉장히 들어 보이는 그 군 장성들이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90도로 굽히면서 김주애한테 이제 귓속말하는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 김주애가 처음에는 여자아이라서 후계자가 될까? 반신반의하다가 요즘은 사진을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까 반반이라고 물론 전제하셨지만 저도 상당히 좀 놀랍게 네. 생각하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보고 있는데 북한에서 이 위치는 곧 권력이고 그죠? 곧 권력. 아시잖아요, 그죠? 네. 권력이고 권위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나올 때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 아버지 뒤에 있다가 맞아요. 옆에 있다가 이제 앞에 있다가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이제 김주애가 빠르게 네. 압축 성장하고 있다. 맞아요. 권력도 지금 압축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네. 분명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건 네. 북한은 북한은 고도의 이제 연출 국가고 뭐 상징 국가라고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거는 권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특수관계니까 이제 아버지와 딸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위치 변동 그런 거 있는데 그 이런 모습은 분명히 이제 딸을 앞세우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의도가 뭘까 이걸 이제 함께 뭐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건데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탈북민들하고 많이 이제 연구도 같이 하고 네. 또 뭐 심층 인터뷰도 오랫동안 해봤지만 네. 사실 이분들한테 김주애 등장 시기에 김주애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부분 이게 지도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북한 사회가 갖는 어떤 성격 그러니까 아주 이 가부장제 어떤 유교 국가거든요. 그렇죠. 남성의 위주의. 뭐 거의 뭐 여성의 지위는 뭐 밑바닥이었으니까요. 네네. 물론 이제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여성들이 이제 생계를 좀 더 책임지는 위치에 있으면서 지금은 여성의 권위가 어떤 영향력이나 지위가 좀 많이 올라갔다고 저는 봅니다. 상대적으로요?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자 어떻든 이제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4년째잖아요. 계속 2022년 11월 달에 네. 첫 등장했으니까 네. 지금 4년째니까 계속 보다 보면 여성 지도자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주 노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너무나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네, 수도 맞아요.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이것도 고도의 저는 이 김정은 위원장의 고도의 어떤 전략이라고 보는 건데요. 심리전. 오랫동안 노출을 시키니까 네. 이제 거부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냥 또 나왔구나. 저도 그래요. 그래요. 저도. 또 그래서 나왔네. 오늘 갑자기 이제 성인이 돼서 네. 한 5년 후, 10년 후에 돼서 김주애가 책임 있는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또 뭐 이제 말도 하고 지금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뭐 발언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북한에서도 여성 지도자가 등장할 수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제가 놀랍게 바라보는 부분은 네. 결국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것도 하나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는 그럴 있겠지만 수 있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포석으로 보는 거예요. 왜 장기적인 포석이냐?
제가 보는 관점은요. 이제 북한 연구자들은 유일 영도 체계 10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걸 제대로 읽어봐야 북한 후계 체제는 이런 절차나 과정을 거쳐서 되겠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건 우리가 이제 헌법에 규정한 우리가 이제 대통령 뭐 선거라든지 뭐 대통령 이 되게 되는 어떤 선거 과정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그걸 네. 규정한 거 네. 똑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르면 사실은 김조회는 아직 멀었거든요. 그 중에 핵심이 결국은 이제 백두혈통인 거는 뭐 다 아는 거고 네. 결국은 정치, 군사, 외교, 사상,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측면에서 인민들이 존경하고 인정할 만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과. 네. 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성과를 쌓을 수 있냐고요. 그렇죠. 현재 동의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네. 그걸 본인이 성과를 본인 책임 아래 뭔가를 성과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김주애가 이제 공식적으로 어떤 후계자로 임명이 되고 지정이 되고 네. 지명이 되고 네. 후계자 역할을 실제로 자기가 이제 독자적인 현지 지도도 하고 독자적으로 결정도 하고 이런 과정 이런 상황까지 가기에는 네. 많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여성 지도자도 될 수 있겠구나 뭐 그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동안 김주애가 뭘 했지? 아직 어리니까 뭐 성과를 낼 시간도 없긴 했었죠. 네. 네. 그러니까 길게 봐야 된다. 네. 길게 봐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좀 이제 이런 얘기가 더 할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가 이제 잘 이 김정은의 지금 통치를 잘 봐야 되는 게 이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김주애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50대 50이라 얘기했잖아요. 네네. 지금은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이게 자기가 의도한 바가 얼마나 잘 이행되느냐 네. 거기에 따라서 방금 얘기한 그런 분야별의 성과가 네. 잘 드러날 수 있느냐 네. 자기가 지도를 해서 나온 성과긴 하지만 네. 이걸 딸의 성과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북한은 네. 우리가 지켜봤잖아요. 네. 그죠? 언론도 통제하고 등등. 그러니까 김주애가 이제 후계자가 되는 과정이 너무나 지금 험난하다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네. 네. 일단 김정은이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김정은이 성공해야지 자기 딸한테 물려줄 수 있겠죠. 네. 그래야 김주애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서두르는 느낌도 있어요. 핵 보유 국가로 이제 인정도 받아야 되고 네. 더 중요한 거는 경제잖아요. 네네. 인민들은 제가 많은 탈북민들 인터뷰해 보면 좋다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남성 지도자든 여성 지도자든 좋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지도자면 네.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다. 네. 이 밥에 그게- 고기 먹게 해주면 다 좋아. 그렇죠. 그렇죠. 그게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 반대로 이제 50대 50 얘기를 하셨고 어쨌든 39회 김주애가 등장했는데 그중에 무려 24번이 다 군 관련 행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재밌었던 거는 그 북한에 주재하고 있는 이제 러시아 대사관에 또 이제 김정은이 주애를 데리고 같이 갔는데 거기서 이제 뭔가 이렇게 스테이지를 차지하게 아빠가 딸 이렇게 등을 약간 떠누인 듯한 그래서 나가서 뭐 꽃다발도 주고 인사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걸 이렇게 종합해 보면 하나하나 그 뭔가를 쌓아가려고 하는 듯한 일종의 업적 내지 성과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걸 봐야 되는데 반대로 아니 지금 최소한 아이가 김주애 위에 아들이 하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심지어 3명이라고 주장하시는 뭐 정보기관 뭐 관계자들의 이제 글들 봤는데 3명이든 2명이든 하여튼 김주애 빼고 나머지 뭐 하여튼 아들은 최소한 1명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저도 알 수가 알 수 없습니다. 없다. 저도 이제 휴민트. 뭐 정보기관의 정보를 저도 계속 뭐 이렇게 네. 공유를 해왔고, 근데 사실은 저는 알 수는 없는데, 아직도. 그 저는 가능성은 있다. 네. 그게 가능성입니다. 네. 그 2010년도에 이제 첫 아이를 출산했는데, 네. 이제 걔가 이제 남자다. 네. 2010년이죠. 그럼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3년 전이죠. 그래 김주애보다 3살 3살 위죠.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17년에 또 세 번째 아이를 출산했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술주가 등장을 오랫동안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 이술주의 공백도 결국은 출산 때문이다는 네. 얘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저는 김주애만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는 독재자들이 자식을 가능하면 많이 낳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분명히 자식은 더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아까 말씀하신 그 연장선인데 이렇게 가부장적인 사회 그리고 뭐 백두혈통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남성 위주로 쭉 흘러왔고 김정은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쨌든 그 소위 말하는 뭐 장남이나 아들한테 물려주면 좀 손쉽게 갈 수 있는데 굳이 딸을 앞에 내세운 이유는 분명히 다른 아들한테 뭔가 문제가 있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뭔가 깨림칙하니까 딸을 굳이 세웠을 거잖아요. 그 어려운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 장남이 있는데 그래서 뭐 아프다거나 뭐 약간 김주에 비해서 여러 가지 좀 모자라거나 심지어 거기도 나름 외모 지상주의여가지고 외모가 또 뭐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상당히 그 흥미로운 지점들을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그 부분 알 수는 없는데 네. 아시지만 김정은 위원장도 장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차남이잖아요. 그죠? 차남이죠. 네. 그러니까 장자가 선계하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그런 관례보다는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그 유일영도 책의 그 10대 원칙 중에 네. 유일영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 그 기준에 맞게. 이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네. 이제 저도 그 뭐 정확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지만 네. 이 김주애가 9살 나이지만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조금 아빠의 마음에 들을 수 있다.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네네. 그 우리는 이제 김주애하고 뭐 얘기도 안 해봤고 알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근데 김주애를 지켜본 아빠 입장에서는 아, 이 주애가 여자지만 남자가 아닌 게 좀 아쉽긴 하지만 한번 얘를 한번 앞세워서 한번 장기적으로 한번 키워보자. 똑똑하고.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그 이 북한에서 이 지도자 선정은 결국은 정권에 안위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미흡한 지도자, 여러 가지 역량이 부족한 지도자를 세우면 네. 이 정권은 진짜 오래가지 오히려. 못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북한 체제가 저렇게 더 군사적으로 강력해지고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인권적으로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비판받을 소지가 많긴 하지만 북한이 지금 굉장히 정상 국가로 전환이 돼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 또 핵 보유국을 하면서 인정을 받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트럼프니 시진핑이니 푸틴을 상대하면서 네. 상당히 강대국의 면모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거는 김정은 때문에 그렇거든요. 김정은의 그 역량이 내외부적으로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다면 네. 저는 북한 체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김정은도 다음 후계자를 네. 보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자기 조건으로서 능력을 봤을 가능성이 있다. 네. 저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교수님 또 오셔야 되겠어요 다음에. 곧 다시 좀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흐름이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우리 한미 군사훈련 조금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한참 전에 얘기를 했었고 또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마침 이제 휴가에서 복귀해가지고 여러 가지 발언 속에서 지금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자 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이런 상호적 조치를 통해서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길 바란다라고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그 을지 프리덤 훈련 18일부터 쭉 시작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반발하면서 이제 노광철 국방상이 등장하면서 담화를 이제 냈어요. 물론 우리 이제 욕하는 거죠. 한미 저 제국주의자들 말하면서 욕하는 거죠. 이런 쭉 흐름 속. 그런데 이 노광철 국방상이 보니까 2018년에 9.19 합의할 때 당시 송영무 장관하고 악수했던 바로 그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름 많이 봤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흐름을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결국 우리 한미 연합훈련 일부 기동훈련은 9월로 더우니까 연기한다고 나왔잖아요. 1년의 일단 흐름. 이재명 정부는 네. 남북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거, 네. 그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대화를 해야 되니까 네. 이 목표를 향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또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걸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다는 네. 거고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한미 군사훈련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네. 당장 훈련을 중단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일정을 좀 조정하고 네. 또 북한을 덜 자극하는 방식. 네. 그러니까 이전에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자극적이었다면 네. 이제 덜 자극적이고 덜 공격적인 방향으로 한미 군사 훈련을 해서라도 북한과의 어떤 대화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 보자. 그 관점에서 하는 거고요. 네. 근데 북한 입장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잘 알고 이전보다는 이 그 도발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예전 같으면 뭐 정말 뭐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포 사격 막 동시다발적으로 네. 아마 맞대응을 했을 겁니다. 네. 근데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네. 북한의 반응은 확실히 자기가 이미 선을 했던 선대선 강대강 원칙 이 우리 남쪽 정부가 이제 좀 더 유화적으로 좀 더 긴장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가면 자기들 거기 상황 조치를 하겠다. 네. 그래서 한미 군사 훈련이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 수위가 지금 조절되고 있다. 네. 이렇게 일단 평가를 해야 되겠죠. 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를 하고 있고 북한도 나름 수위 조절 요걸 하면서도 옆에선 또 이제 다른 약간 수위 조절 좀 하는 거 하고 이런 상황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도 아직도 이제 김정은을 잊지 못하고 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좀 성격이 급해서 네, 올해 말에 뭐 작은 대화라도 좀 열릴 수 있을까요? 벌써 이제 8월인데 얼마 안 남긴 지금 했습니다. 굉장히 주목할 현상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우선 이제 이 푸틴하고 김정은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네. 푸틴이 이제 어제. 15일 결국 이제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하잖아요. 네. 정상회담 이전에 이렇게 통화를 한다는 것은 이 북러 동맹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오, 놀랐어요 이거. 그래서 보고. 이제 네. 우리도 이제 어떤 중요한 그런 외교 위태가 있으면 미국과 늘 정상간에 사실 통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진핑하고는 그 김정은하고는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네. 이제 그만큼 이게 이제 상반된 그 관계를 보여주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러우 전쟁을 종식을 위한 미국과 러시아의 이제 정상회담이 열리잖아요. 네. 이거는 북한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이제 북미 정상회담 또 남북 관계 재개 네. 이거 다 연계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러시아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선 종전이 돼야 네. 북한이 얻을 걸 빨리 얻고 왜냐하면 종전이 돼야 지금까지 정산되지 못한 여러 가지들이 그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네네. 중요한 거예요. 네네. 정산 시간. 예. 그래서 이제 끝나고 정전이 끝나고 그러면 이제 러시아하고 미국과의 관계도 조금 이제 좀 나아질 거 아닙니까? 네네. 개선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분위기를 토대로 결국 이제 그 미국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 분위기를 좀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기 진전이 되면 이제 남북 관계도 따라서 뭔가 어떤 좀 더 희망적인 그런 네. 그 신호를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이게 지금 동시에 돌아가는 거라서 이게 잘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금 트리거가 지금 이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알래스카에서 15일 날 푸틴과 트럼프가 만나는데 그때 얘기가 잘 되면 그것이 직접적으로 북미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흐름을 잘 관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지금 그게 이제 북한 체제 내부 입장에서도 네. 북러 그 정상회담이 북러 정상회담이 이제 또 열어야 되고 네. 이제 아마 이번에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이 잘 되면 바로 다음 단계는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북러 정상이다. 네. 네. 그래야 이제 최종 정산이 되니까. 그렇군요. 그죠? 지도자 간에 이제 뭐 서명을 하든 뭐 더 계산하고. 약속을 다시 더 하든 어떤 식으로 그래서 정리가 되면 네. 그거는 북한 내부적으로 굉장히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토대로 결국 이제 미국과의 이제 대화도 네. 다시 모색할 수 있는 거고 네. 다시 또 이제 그 남북 대화도 좀 더 이제 긍정적인 활성화될 수 방향으로 있다. 만들어 네. 나갈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어느 하나라도 삐걱대면 또 이게 선순환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어떻든 이 미국하고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게 이제 전체 이런 톱니바퀴처럼 네. 북러 정상회담
북한과 미국과의 정상회담, 뭐 남북 관계, 뭐 이런 게 다 맞물려서. 맞물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시간이 다 돼서 교수님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혹시 오시면 요즘 북한하고 중국이 좀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신호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그리고 또 개성공단 이런 얘기도 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물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